정책자금 심사장에 가면 진짜 답답한 경우가 있습니다. 당장 다음 달 공장 임대료가 급한 대표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글로벌 백조 시장을 먹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님의 든든한 비즈니스 파트너 주식회사 운임의 대표 허영근입니다. 자, 대표님들 사업계획서 시장 분석란에 구글에서 긁어온 2026년 글로벌 AI 시장 규모, 국내 시니어 산업 50조 전망, 이런 거 적어 놓으시고 속으로 뿌듯해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COF로서 수백 개 기업의 자금을 뚫어드리면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숫자는 대표님 돈이 아니죠. 우리가 네이버나 카카오가 아닙니다. 그죠? 1억이나 2억, 정책자금이나 운전자금이 당장 절실한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입니다. 심사위원과 신보기보의 지점장들이 진짜 보고 싶은 건 뭘까요? 500조라는 남의 땅이 아닙니다. 이 대표가 당장 내일 아침에 차 끌고 나가서 세금 계산서를 끊어올 수 있는 5억짜리 진짜 시장이 어디인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시간 뜬구름 잡는 통계청 자료는 찢어버리고요. 철저하게 내 영업력이 닿는 진짜 영토를 획득하는 가장 지독하고 현실적인 시장 분석의 뼈대를 세워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직한 영업으로 안정적인 현금 흐름과 시스템을 구축한다. 사업자 필독의 허영근입니다. 일단 구조를 뜯어 고치기 전에 시장을 바라보는 시선부터 현장용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자, 시장 분석은요, 논문 쓰기가 아닌 거죠. 우리가 쳐들어갈 험난한 영업 바닥의 지형 지물을 파악하는 생존의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 지형을 파악하기 위한 세 가지 현실 렌즈가 있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페인 포인트. 단순히 이게 좀 불편하대요가 아니고요. 저 공장 사장님이 이 문제 때문에 인건비 300만 원을 허공에 날리고 있는가. 둘째, 진짜 결제권자이죠. 기계 만지는 실무자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법인카드에 긁고 세금 계산서에 도장을 찍어줄 대표님이나 재무팀장의 얼굴이 보이는가. 세 번째, 기존의 관성이에요. 우리 물건이 없을 때 저들은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땜빵하고 있는가. 이 세 가지를 모르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영업 문턱도 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은요, 엑셀표 안에 있지 않아요. 매일 밤 원가 절감을 고민하는 거래처 대표의 한숨 속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저희 강의 영상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입니다. 템셈쏨 많이 들어보셨죠? 보통의 글로벌 시장 100조, 국내 시장 10조, 우리가 거기서 1%만 먹어도 1000억, 이렇게 하향식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보면요, 심사위원들이 코웃음을 쳐요. 대표님이 무슨 수로 삼성, LG 다 제치고 1%를 먹어요? 라는 질문에 방어가 안 될 거예요. 그죠?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상향식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저희 장비의 렌탈 월 납입금은 100만 원입니다. 현재 1차 타겟으로 삼은 경기도 인근에 연매출 10억 미만의 제조 공장 중 500곳 중에 당장 이번 분기에 제가 직접 방문 영업을 뛸 수 있는 50곳이 우리의 극초기 쏨, 즉 월 5천만 원의 확실한 수익 시장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두 발로 뛸 수 있는 현실적인 사정거리와 단가를 곱한 값, 이것이 심사위원들이 유일하게 믿어주는 진짜 시장 규모예요. 정말로 현실적이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위에서 아래로 깎아 내려가는 타겟팅은 소설이고요. 당장 이번 달부터는요, 바로 뛸 수 있는, 영업 뛸 수 있는 업체 수부터 세어보십시오. 소비자를 상대하는 B2C라면 예쁘고 감성적이며 팔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주로 하시는 B2B 납품, 장비 렌탈, 용역 서비스는 완전 달라요. 우리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 야근 안 해도 됩니다. 라고 영업하면 절대 사장님들이 안 삽니다. 그죠? B2B 시장 분석의 유일한 타겟은 비용 방어예요. 대표님, 저희 장비를 구매하지 마시고 렌탈로 돌리시면 초기 목돈 5천만 원이 굳습니다. 게다가 월 렌탈료는 전액 비용 처리가 되니 연말에 법인세 1천만 원을 방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시장의 권력자인 기업 대표나
재무 담당자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현금 흐름 개선과 절세, 이것이 B2B 시장 분석의 핵심 타겟팅입니다. 그래서요, 직원들은 편한 걸 좋아하지만 사장님들은 돈을 아껴주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누구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지 명심하시고 영업하셔야 돼요. 이것이 타겟팅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시장 세분화 단계에서요, 전국 모든 요식업 프랜차이즈라고 타겟을 잡으면 마케팅 비용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초기 자본과 인력이 부족한 우리는 시장에 아주 날카롭고 아주 좁고 날카로운 틈새, 즉 일반 볼링핀을 정확히 세워야 합니다. 그 핀이 넘어져야 입소문이 나면서 퍼질 수 있겠죠. 우리 제품의 1차 페르소나는 서울 경기권에 위치한 5인 미만의 영세 베이커리 공장이며 무리한 설비 투자로 인해서 1금융과 대출이 꽉 막혀서 당장의 장비 노후화를 해결하지 못해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타겟이 뾰족해질수록 우리가 어디로 영업을 뛰어야 할지, 브로셔에 무슨 멘트를 적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수많은 관역을 향해서 쏜 화살들이 모두 빗나간 그 그림 있죠? 보이시죠? 대한민국 중소기업 300만 개가 다 우리 고객이라고요? 총알만 낭비하다가 폐업합니다. 뾰족하게 한 놈만 팰 수 있도록 타겟을 모아주세요. 고객 문제를 정의할 때 기존 방식은 너무 불편하고 느립니다 라고 쓰면 투자자나 심사역은 전혀 공감하지 못합니다. 불편함은요, 지갑을 열 강력한 동기가 안 되는 거죠. 그 불편함을 철저히 피 같은 돈 세는 현상으로 정량화하세요. 현재 A산업군의 하청 공장들은 수기 발주로 인해서 월 평균 3건의 발주 누락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를 건당 평균 단가 200만원으로 환산하면 매월 600만원, 연간 7,200만원의 매출이 공중분해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현금 누수로 환산해서 찌르세요. 시장의 문제를 돈으로 번역해내는 순간 여러분의 제안은 막연한 아이디어에서 당장 도입하지 않으면 손해보는 재무적 항목으로 위상이 바뀌게 됩니다. 자, 시장 분석의 하이라이트, 경쟁사 분석이죠. 대표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표를 하나 그려놓고 우리 회사 제품에만 동그라미를 쳐놓는 거예요. 심사위원들이요, 속으로 비웃어요. 그래서 저 기존 1등 업체가 가격 10% 내리면 대표님 회사는 어떻게 버틸 건데요? 대응 방안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 현실적인 경쟁 분석은 전환 비용을 짚어주는 거예요. 경쟁사 B가 시장을 파악하고 있지만 이들은 장비를 무조건 일시불로만 팝니다. 우리는 렌탈 금융 모델을 도입을 해서 초기 도입비 0원으로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었습니다. 우리 제품은 유사할지라도 자금 경색에 시달리는 중소기업 대표들 입장에서는 우리로 갈아타지 않을 이유가 없는 재무적 우위를 선점했습니다. 스펙 자랑이 아니라 거래 구조를 뒤집는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우리는 싸고 친절하고 경쟁사는 비싸고 불친절 이런 거 말고요. 심사위원 바보 아니에요. 바로 얘기했던 것처럼 자세하게 전환 비용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우리 제품은 최초라서 경쟁사가 없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세요. 이거는 시장이 없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자살골이에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기업용 협업 툴이나 격리 자동화 프로그램을 만드십니까? 경쟁사는 다른 IT 회사가 아닙니다. 대표님들의 가장 큰 적은 격리 김대리가 10년째 쓰고 있는 엑셀 장부와 사장님의 감, 이게 문제인 거죠. 시장 분석 장표에 이 기존의 지독한 관성을 어떻게 깨부술 것인지를 명심하십시오. 자, 우리는 다른 IT 회사와의 경쟁이 아니라 카톡과 엑셀로 일하던 기업들의 굳어진 습관을 혁신하는 데에 집중합니다. 이를 위해서 진짜 도입 첫 달은 제가 직접 매일 방문해서 세팅을 돕는 밀착 온보딩을 무기로 삼습니다. 이게 현장의 진짜 경쟁 분석인 거죠. 이해 되시나요? 우리와 똑같은 제품을 만드는 회사만 경쟁사가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쓰고 있는
10년째 쓰고 있는 엑셀과 수기 장부가 가장 무서운 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거시 환경 분석, 패스트 페이지를 단순히 뉴스 기사 스크랩으로 채우시면 안 돼요. 이 파트의 핵심은 why, now이에요. 즉, 진입 타이밍에 멱살을 잡는 거예요. 단순히 스마트 팩토리가 대세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2026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서 영세 제조 공장의 사장님들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안전 자동화 설비를 도입해야만 하는 강제적인 법적, 사회적 시장이 열렸습니다. 지금 자금이 투입되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 필수 요소를 독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책의 변화나 최저임금의 상승, 법령 개정처럼 시장의 판도를 강제로 뒤흔드는 방아쇠를 우리가 찾아내어서 우리 사업의 필연성을 증명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타이밍이 되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템도 시대를 잘못 타면 망하시는 거 알죠? 왜 3년 전도 아니고 내년도 아닌 지금 당장 이 정부 자금을 받아야 하는 건지를 증명해 주셔야 돼요. 이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장을 조금 파먹기 시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자본력이 있는 후발 주자가 따라 붙습니다. 방어 전략을 미리 제시해야 합니다. IT 스타트업은 기술력이라고 주장하시겠지만 중소기업의 진짜 해자는 방어막은 네트워크와 레퍼런스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타겟팅한 이 시장은 철저한 폐쇄망 구조입니다. 아무리 대기업이 좋은 장비를 싸게 들고 들어와도 우리는 이미 이 지역 상공회의소 소속 주요 기업 30곳과 납품 MOU를 맺고 실제 레버리지를 쌓고 있습니다. 한 번의 거래를 틀고 신용이 쌓인 거래처를 쉽게 바꾸지 않는 B2B 시장의 보수적인 특성상 우리의 선점 효과는 물리적으로 뚫기 힘든 진입장벽이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술잔 부딪히고 땀 흘려 만들어낸 영업망이요. 기술보다 위대한 자산임을 증명해 주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특허만 믿고 있다가 대기업 자본에 다 뺏길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가장 무서운 무기는 끈끈한 라포와 파트너십이 되겠습니다. 시장 분석은요, 책상머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현장에서 검증된 데이터를 붙여야지만 지원금 도장이 나옵니다. 이 시장이 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직접 샘플을 들고 3개월 동안 공단 바닥을 뛰어본 결과입니다. 가 되어야 합니다. 구글 폼으로 설문조사 했습니다. 이런 거 말고요. 주요 타겟 공단 내에 20곳을 직접 방문 영업한 결과 당장 시제품이 나오면 유료 테스트를 하겠다는 구매 의향서 5장을 확보해서 첨부해 두었습니다. 정책 자금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책상에 앉아 엑셀만 두드리는 대표보다도 거절당하면서도 끈질기게 거래처 도장을 받아오는 지독한 대표에게 국세를 베팅합니다. 설문조사를 100개 돌린 건 검증이 아니에요. 고객이 직접 도장을 찍어준 흔적만이 심사위원을 설득합니다. 자, 시장을 쪼갰다면 이제 어떻게 팔 것인가를 적어야죠. 마케팅 예산에 SNS 키워드 광고 월 500만원 이런 거 앞서 얘기했죠. 하지 마세요. 돈 떨어지면 망한다는 소리죠. 현장에서 철저하게 레버리지 전략을 써야 합니다. 자, 우리는 맨 땅에 헤딩하지 않습니다. 이미 타겟 시장의 DB를 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관련 협회와 수익 쉐어 조건으로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협회 정기 공문을 통해서 정기 회원사들에게 다이렉트로 B2B 영업 제한이 나갈 것입니다. 내가 마케팅비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인프라를 깔아놓은 곳에 올라타는 것, 이것이 자본 없이 시장을 집어삼키는 중소기업의 진짜 생존 영업 전술임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돈이 없는 대표님이 페이스북, 인스타, 광고비 태우는 것만큼 진짜 이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예요. 남의 파이프라인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심사위원이 마지막에 툭 던집니다. 이거 돈 될 것 같으면 대기업의 네트워크 회사들이 금방 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라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더 열정적이에요.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와 같은
정석적인 답은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바로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요, 이렇게 답을 하세요. 물론 대기업 A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타겟팅한 이 B2B 렌탈 용역 서비스 시장은 단순히 장비만 깔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도 불려 나가서 AS를 해줘야 하는 극도로 노동 집약적이고 파편화된 시장입니다. 대기업의 높은 인건비 구조로는 절대 수익, ROI를 낼 수 없는 전형적인 계력 시장이 되겠습니다. 이 험난하고 더러운 바닥일은 덩치 큰 대기업이 아니라 빠르고 유연한 저희 같은 기업만이 버텨내고 독식할 수 있습니다라고요. 리스크를 시장 특유의 진흙탕 구조로 방어해내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진입하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질문에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대기업이 안 들어올 만큼 지저분하고 험난한 시장임을 자랑하십시오. 이 모든 시장 분석의 끝은 결국 그래서 한 개 팔면 진짜 얼마가 남느냐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CFO들이 진짜 가장 깐깐하게 보는 지표입니다. 현장의 영업을 뛰어본 결과 한 개 거래처를 성사를 시키기 위해서 샘플비와 유리비 등 평균 10만 원의 영업비용이 발생하죠. 자, 그런데 이 거래처와 렌탈 계약을 맺으면 최소 3년간 유지가 되면서 연간 120만 원, 3년간 360만 원의 확정 매출이 발생합니다. 그죠? 즉 10만 원의 매출 투자해서 360만 원을 벌어 드리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신청한 정책자금 1억 원을 오롯이 초기 영업만 세팅과 장비 매입에 투입한다면 8개월 내에 손익분기점을 넘고 자생할 수가 있는 거죠. 시장 분석이 한편의 감상문으로 끝나지 않고 철저한 수익 계산기로 닫히는 이 짜릿한 논리를 심사위원 입에 떠먹여 주십시오. 아무리 시장이 커도 매출이 나도 뒤로 미치는 장사면 문 닫습니다. 영업비용과 마진율의 현실적인 엑셀을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15단계를 거치면서 우리는 500조 원이라는 거대한 환상을 부수고요. 당장 내일 뛸 수 있는 5천만 원짜리 진짜 시장 쏨을 설계했습니다. 뭉뚱그려진 타겟을 버리고 지갑을 쥔 결제권자가 원가 절감을 찔렀으며 구글 검색이 아니라 직접 발로 뛰어 받아낸 MOU 도장으로 시장을 증명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님들 사업계획서, 시장 분석 장표를 채우면서요. 논문 쓰듯 절대 주눅들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멋들어진 영어가 아니라 지금 당장 렌탈 솔루션, 나의 부품, 나의 서비스에 기꺼이 결제를 누를 그 좁고 깊은 진짜 현장의 영토, 정보가 필요합니다. 오늘 세워드린, 제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세워드린 이 지독하고 현실적인 시장 분석의 뼈대 위에 여러분의 땀방울이 밴 데이터를 올리십시오. 심사위원들과 은행 지점장들은 여러분의 그 악착 같은 시장 장악력에 기꺼이 자금을 내어줄 것입니다. 주식회사 운임의 허영근이 대표님들의 그 위대한 진짜 영토 확장을 끝까지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